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요 스타일링 패션 이야기 말고 그 패션과 스타일링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몸매 가꾸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4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81년생이고요.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저는 저의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저의 그런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운이 좋게 마른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뭐 심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이렇게 몸매가 망가지는구나를 이제 느꼈죠. 특히 출산 후에 이 배에 그 피부들이 탄력을 잃고 좀 늘어지는 그런 현상들, 아니면 엉덩이가 좀 처지고 그리고 몸에 있는 근육들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겪게 됐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 3년 전부터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습관을 통해서 저의 건강과 그리고 몸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총 10가지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공유해 볼게요. 먼저 식습관에서 첫 번째로 저는 베지테리안입니다. 근데 100% 베지테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야채를 거의 먹고 고기는 안 먹지만, 뭐 누구한테 초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고기를 잘하는 레스토랑에서 먹어요. 이럴 때는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먹는 그 주 재료는요, 야채예요. 그래서 일단 베지테리안 식단을 하면요, 야채를 자연적으로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사실 한 사람당 약 5볼의 야채와 과일을 하루에 먹어야 된다고 해요. 사실 이 양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챙겨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지테리안으로 식단을 바꾸시면요, 그 정도의 양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다 보면 당연히 뭐 탄수화물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단백질을 먹는 양이 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살이 빠지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요, 일단 식단을 좀 야채 위주로 바꾸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좀 오래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체지방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하루에 약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또 챙겨 드시지 않으면 쉽지 않은 양입니다. 근데 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티를 많이 사 놓으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독일이 허브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 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트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도의 그 의약인 아유베다에서 나온 그런 허브티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뭐 차이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린티 같은 거를 집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기 좀 지겨울 때는 이렇게 허브티를 많이 끓여 먹어요. 그리고 또 허브티의 장점은 물 맛을 맛있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허브티 안에 또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작용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뭐 과일 주스라든지 아니면 탄산음료는 전혀 마시지 않고요. 대신 제가 이겨낼 수 없는 거는 이제 와인과 커피인데요. 와인 같은 경우는 매일 안 마시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커피는 사실 제가 하루에 카페 라떼는 한 잔 마셔요. 그게 저의 유일한 그 좀 음료에 있어서 좀 나쁜 점이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 뭐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또 즐거워야 되니까 저는 커피는 한 잔 마시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물이나 이렇게 허브티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주 조금씩 소식해야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살 안 찐다, 그리고 포식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찾아봤는데, 음식을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게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음식을 섭취를 하면 이제 위랑 장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장도요, 조금 휴식이 필요하대요. 근데 적은 양을 계속 먹으면 위와 장이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진다고 해요. 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소식을 하거나 간식을 챙겨 드시는 것보다는 한 번 한 끼 드실 때 푸짐하게 드세요. 그러면은 배도 든든하고, 그리고 일단 식사를 하실 때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그리고 위랑 장도 쉴 수 있어서 결국에는 건강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가끔 간식의 유혹에 안 빠지실 수가 없죠. 사실 저도 간식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막 너무 안 먹고 그러는 것보다는 건강한 간식을 드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너츠 같은 것도 잘 챙겨 먹고요. 아니면은 말린 그런 과일들, 뭐 건포도나 건망고 등 그런 것들도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그런 간식을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야채를 이렇게 예쁘게 썰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가끔 집에서 저는 이렇게 슈퍼볼을 만들어요. 너츠와 그 다음에 말린 과일, 코코넛 오일을 섞어서요, 이렇게 영양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끔 단 게 너무 땡길 때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맛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레시피가 궁금하시면요, 아래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바쁘고 요리하기 싫을 때 라면 같은 걸로 대충 드시지 마시고요. 대신 만들기 쉬운 클린 푸드로 한번 드셔보세요. 클린 푸드라 함은 일단 베지테리안 그런 식단을 넘어서 그냥 음식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일 때 보통, 저는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호밀빵에다가요, 아보카도 얹고 토마토 같은 거 얹고 소금, 후추 뿌려서 먹곤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지만 몸에도 좋고, 그리고 배도 든든해져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평소에 밥 있잖아요, 집에. 그러면 아보카도 같은 거 있으시면 아보카도에 계란 노른자와 그 다음에 소금, 후추,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요, 굉장히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저는 또 가끔 스무디 같은 것도 해 먹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려놓은 베리 종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나나, 또 아보카도, 그리고 요거트 같은 거 약간 첨가해 주셔서 그렇게 드시면, 네, 이런 음식들은 빠르게 그리고 깨끗한 조리법에 의한 음식이지만 몸에도 좋고 배도 든든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건강한 요리하면 손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생각을 전환하셔서 깨끗하지만 빨리 만들 수 있고 몸에도 좋은 그런 음식을 한번 자주 드셔보세요. 네, 이제부터는 운동 파트로 넘어갈게요. 운동은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했다 안 했다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은요,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일주일에 4번 정도 피트니스 센터를 가서 약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접촉을 많이 삼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일단 조깅을 갑니다. 약 30에서 40분 정도 조깅을 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뭐 스트레칭도 하고, 아니면은 유튜버 채널을 보면서 또 한 약간 10분에서 15분 정도 또 운동을 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2번을 출산을 했기 때문에 배의 탄력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꾸준한 운동에 의해서 전체적인 그렇게 조금 균형 잡히고 좀 탄탄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릴 때는 근육이 잘 생성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몸에 잡혀 있지만, 나이를 들수록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육량이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근육이 커지고 단단해졌을 때 우리의 몸을 더 예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 빼신다고 그리고 근육이 막 너무 심하게 붙을까봐 근육 운동 피하지 마시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잘 섞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바쁘신 분들, 운동하실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든 전신 운동을 하되 뭐 그 정도는 한 20분, 30분만 하시고요. 그 나머지 10분, 뭐 15분 정도는 여러분이 가장 자신 없는 그 부분 있죠? 거기를 전략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저의 배가 저의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약간 30분에서 40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약간 배 운동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신체 부위에 따라서 하는 운동 방법은 정말 유튜브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레이닝 유튜버는요, 클로에 팅입니다. 네, 이 사람은 자기 채널에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올려놓은 그 운동 프로그램을 보시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이것도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실 때는 한번 이 사람의 채널을 가서 한번 해보세요. 땀을 뻘뻘 내고 그리고 몸매를 예쁘게 하는 그런 운동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유연성을 지켜줄 수 있는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내 몸이 뻣뻣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따로 스트레칭 같은 거 아니면 요가 같은 걸 안 해주시면요, 몸이 점점 이렇게 굽게 됩니다. 그러면은 키도 좀 작아 보이고, 그리고 몸에도 안 좋고, 그리고 몸매도 예뻐 보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운동을 한 다음에는 항상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가를 해줘요. 그러면 몸의 유연성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칭도 빼놓지 말고 꼭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팁은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그 9가지를 제가 평소에 잘 실천하고 있지만 가끔은 맛있는 아이스크림, 뭐 빵, 케이크 같은 것도 먹고요. 그리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운동을 빠뜨리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빠뜨리고 안 했다고 해서 나는 다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계속 실천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습관이 되면 내가 이거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지까지 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키실 수 있고, 그리고 탄탄한 몸매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평소에 저의 건강과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10가지 그런 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에 다 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몇 개씩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실천들과 노력들과 시간들이 모였을 때 한 1년 지나서 정도는 예쁜 몸매, 그리고 건강한 몸매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